네, 오늘 이제 하려는 거는 2.2절 집합의 연산이에요. 뭐 집합의 연산이 뭐지? 집합을 어떻게 계산하지? 막 이럴 텐데 그냥 우리 아는 건 그런 거예요.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뭐 차집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막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이런 연습하는 거고. 네. 시간이 좀 더 되면 이제 다음 절 함수도 좀 할 생각이고요. 네, 같이 보죠. 먼저 합집합.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A라는 A, B가 집합일 때 합집합 A, 합집합 B는 A 또는 B에 속하거나 양쪽에 모두 속하는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가 1, 3, 5고 B가 1, 2, 3이면 A 합집합 B는 뭐예요? 1, 2, 3, 5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집합을 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뭐라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이해하고 뭐 증명도 생각하고 이러면은 쉬워요. 그래서 여기 그린 것처럼 A라는 게 첫 번째 동그라미고 B라는 게 두 번째 동그라미이면 A 합집합 B는 여기 색칠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이렇게 공란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조건제시법 공부했잖아요. 그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여기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A 합집합 B가를 어떻게 쓰면 될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일단 뭐라고 하면 좋겠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X 바 하고 X는 A 또는 뭐 이거 또는 쓰기 귀찮으면 그냥 OR로 쓸게요. 저는 이게 너무 기니까 막. 네. 또는 X는 B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컴마로 있나요? 컴마? 그러니까 컴마라고 쓰면은 컴마의 의미는 두 가지로 가능이 돼요. 또는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고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and.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애매한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쓰면 그리고라고 이해해요. 예, 그리고 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또는이라고 또는 OR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볼까요? 교집합이에요. 집합 A와 B의 교집합 A 교집합 B는 A, B 양쪽 모두에 속한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그죠? 그래서 예로 1, 3, 5 교집합 1, 2, 3은 뭐가 돼요? 1, 3 그죠?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죠. 지금 이런 거 왜 하고 있나?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A하고 B의 사이에 있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이 교집합이 되고요. 이것도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랑 뭐만 다르면 돼요. 또는을 그리고 또는 and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써서 채워넣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disjoint. 영어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집합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유니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intersec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로소는 disjoint라고 말해요.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두 집합에 공통된 원소가 없을 때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하죠. 그죠?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135하고 246은 서로소죠. 같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 공통 부분이 없게끔.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원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rinciple of Inclusion
exclusion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것도 A 합집합 B의 크기는 뭐랑 같죠? A의 크기 더하기 B의 크기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크기, 그죠?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말 쉬운 거라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 복잡한 상황도 지금 이거 증명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이해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볼게요. 제 증명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죠? 쉽게 알아보겠죠. 네. A 합집합 B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얘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얘의 원소 개수 더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중간은 두 번 더해졌죠. 그러니까 얘는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 포함 배제의 원리가 지금 이거는 두 개의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A 합집합 B, 그죠? 근데 이거를 세 개의 집합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n 개의 집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포함 배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그럼 이거겠죠.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크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네, 어떻게 되죠? A의 크기 더하기 B의 크기 더하기 C의 크기 빼기 A 교집합 B 빼기 B 교집합 C 빼기 C 교집합 A 더하기 다시 더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뽑아서 더하고요. 두 개씩 해서 교집합씩 다 만든 다음에 빼고요. 하나씩. 그 다음에 세 개짜리 교집합을 더하고 이렇게 돼요. 네. 이것도 증명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하면 돼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러면 세 개짜리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보죠. A는 어떻게 돼요? A를 먼저 더하는데 A는 요만큼이에요. B는요? 요만큼이죠. 그죠? C는요? 이만큼이에요. 너무 복잡한가? 네. 더 헷갈리네.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더하고 보니까 이 가운데가 너무 많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빼주고 A, B 빼주고 B, C 빼주고 C, A 하나씩 빼주면은 여기에 원래 예를 들면은 형광펜 예를 들면은 이 영역은 아까 처음에 A, B, C 더했을 때 몇 번 더해졌어요? 두 번 더해졌는데 A 교집합 B에서 한 번 빠지니까 한 번만 딱 카운트 되는 게 맞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여기만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때요? 여기는 세 번 더해지고 세 번 빠졌으니까 카운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제 4개짜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죠? 4개짜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의 크기는 A의 크기, B의 크기, C의 크기, D의 크기를 더한 다음에 빼기 A 교집합 B, A 교집합 C, A 교집합 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2개짜리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개짜리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개짜리를 빼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n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공식이 돼요. n개짜리면 처음에 하나씩 더하고요. 2개씩 빼고 3개씩 더하고 4개씩 빼고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n개짜리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네, 그 다음 차집합. 집합 A와 B의 차집합은 이렇게 두 가지의 기호를 많이 써요. A-B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A에서 이렇게 이거 슬래시라 그러나 백슬래시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둘 다 기호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건 뭐예요? A의 집합 중에서 뭐죠?
A의 집합 중에서 B에 해당되는 애들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3, 5고 B가 1, 2, 3이에요. 그럼 1, 3, 5 중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1, 2가 있잖아요. 얘를 빼주면 뭐만 남아요?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집합에서 B를 빼니까 이 부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의 답은 뭐예요, 그러면? 2, 그죠? 네. 그러면은 A-B를 다시 조건제시법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 또 써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X, 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집합은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 그래요. 차집합은 디퍼런스라고 하고, 예, 여집합 컴플리먼트. 여집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해요. 전체 집합을 U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의 여집합은 A 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지붕같이 만들어서 A 바. 이거는 뭐냐면 U의 원소 중에 A에 있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가 1, 2, 3, 4, 5, 6이고 A가 1, 3, 5면 A 바는 뭐가 돼요? 반대. 그러니까 2, 4, 6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빼고 나머지 것들. 그죠? 근데 만약에 U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 막 이게 막 여기 다 나와야 되잖아요. 막 우리도 다 포함되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꼭 전체 집합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집합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것도 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 해놓고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A가 A의 원소가 아니고 U의 원소다. X는 A의 쓸게요. 네, 쓸게요. 네. X하고 X는 A의 원소가 아니고 X는 U의 원소긴 해야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게 너무 명확한 경우에 주어지면은 그냥 이거 안 써도 되긴 해요. 사실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A-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든요.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증명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된다요, 그래? 원래 증명은 그림 같은 걸로 해서 이렇잖아 라는 거는 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사실 증명은 이렇게 말로써 증명을 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명.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뭘 보이면 되겠어요?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보이고 반대로 오른쪽 집합이 왼쪽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두 개를 따로 보이면 돼요. 그죠? 맞죠? 이게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고 오른쪽이 왼쪽에 포함되면 같은 집합이잖아요. 그걸 두 가지 보이면 되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집합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했죠? A의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B에 들어간다라는 거 보이면 돼요. 그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보여야 이 증명이 제대로 된 증명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집합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합은 지금 여기 2.1절, 2.2절에서 배우지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집합이라는 기본 재료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재료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까지 증명을 그렇게 정확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업 시간에는 집합론에 대한 오늘 배우는 증명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린 정하죠. 알겠죠? 네.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요리를 하는데 우리는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잘하면 되는 거지. 재료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잘하고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슈퍼에서 잘 사갖고 좋은 걸 고르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돼요.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그리고 A-B라는 거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 오른쪽에 그릴게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가 다른가를 볼게요. A-B는 뭐예요? 얘죠? 여기 한번 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랑 B의 여집합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바깥 부분. 그거의 교집합은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이 됐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뭐 집합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집합의 어떤 중요한 공식들이 나와요. 법칙들.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첫 번째 법칙은 지금 뭐 10개나 돼서 뭐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많아 다 외워야 되나?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뻔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 몇 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항등 법칙. A라는 집합하고 전체 집합하고의 교집합은 A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뭐 항등 법칙이란 말도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A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하고 한번 보긴 하죠. 2번은 뭐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네,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넘어가고 네 번째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너무 보험 법칙이란 말은 저도 처음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말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뭐만 기억을 하면 되느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흡수 법칙 여기까지만 요 말들만 기억하면 돼요. 그만 보죠. 교환 법칙은 뭐예요? 그냥 뭐하고 뭐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같나요? 같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고요.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같죠.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어때요?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뺄셈은 성립 안 하죠. A 빼기 B랑 B 빼기 A랑 다르잖아요. 또 성립 안 하는 거 뭐 있을까요? 나눗셈도 성립 안 해요. 그죠? 곱셈은 성립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볼게요. 결합법칙은 뭐냐면요. 이거는 세 개가 등장해요. 집합 A, B, C 세 개가 등장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서 그걸 뒤에 거랑 이제 합집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앞에 거를 합집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거 성립하는 거 이거를 기억해라 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결합법칙이란 말이 뭐냐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수학하면서. 그럼 다시 더하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나요? 하죠.
예, A 더하기 B를 해서 C를 더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빼기는 어때요? 아니죠. A 더하기 A 빼기 B 한 다음에 빼기 C를 하면 뭐가 돼요?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볼게요. B 빼기 C를 한 다음에 A 빼기 그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죠. C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해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사실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린 집합만 지금 보면 되니까. 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분배법칙.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합집합이고 하나는 교집합 혹은 교집합 합집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듯이 해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트에다 써보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랑 B랑 먼저 하면 뭐가 돼요? A 교집합 B가 되고 그 다음에 A랑 C랑 하면 A 교집합 C가 되고요. 이 사이에서는 어떤 연산을 쓰면 되겠어요? 요걸 쓰면 되겠죠. 합집합 이렇게.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이게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가 있고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도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흡수법칙. 이거는 A 합집합하고 A 교집합 B 하면요. A가 돼요. 그냥. 재밌죠? 그러니까 B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B라는 게 A에 그냥 흡수가 돼서 A만 남아요. 그죠?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다시 원래 B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A에 대해서 교집합을 시키고 다시 A에 대해서 합집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B가 사라지고 A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가 되잖아요. B에 대한 내용이 그냥 A로 흡수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흡수 법칙이라 그래요. 그것도 잘 기억하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번도 당연하죠. 네, A랑 A 여집합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고 뭐 A랑 A 여집합 교집합 하면은 공집합이고 그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건 5, 6, 7, 8, 9 5, 6, 7, 8, 9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은 그냥 증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페이지를 좀 놔두긴 했어요. 여러분 해보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한번 해볼까요? 흡수 법칙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뭐랑 같다? A랑 같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을게요.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림 그려보죠. A, B가 있어요. A 교집합 B 하면 뭐가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됐어요. 이거랑 A하고의 합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네,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다 하면 그냥 돼요, 여러분. 아까처럼 그림 그리면은.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합집합, 교집합은 지금까지 정의한 건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근데
뭐 3개를 갖고도 정의할 수 있고 n개를 갖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정의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보죠.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A 합집합 B를 먼저 계산해서 합집합 C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B 합집합 C를 뒤에 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 거랑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두 가지의 결과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 없애고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정의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가 되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죠. 뭐가 되죠? 이게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B, C에 다 들어가는 거 중에 하나만 포함되면 되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그냥 저 셋 다 들어가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걸로 정의를 해도 되겠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A가 0, 2, 4, 6, 8이고 B가 0, 1, 2, 3, 4고 C가 0, 3, 6, 9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뭐예요? 0, 1, 2, 3, 4, 6, 8, 9. 네. 3, 6, 9 하는 것 같네요. 네.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예요? 0만 있나? 0밖에 없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하세요. 어떤 쉬운 질문이어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뭐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뭐 그 수학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예요. 나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서 난 이해하고 말 거야. 네.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잘. 그죠? 이해 못하면 더 안 하게 되고 막 아우 하기 싫고 막.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고 생각날 때 그때 질문을 하세요.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좀 창피하다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서 질문해도 좋고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표기법 볼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합집합, 교집합이 이제 뭐 2개짜리, 3개짜리, n개짜리 집합에 대해서도 정의가 가능해요. 그죠? 그것에 대한 표기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 A1 합집합, A2 합집합, 땡땡땡 합집합 AN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합집합을 기호를 크게 키운 다음에 AI 이렇게 썼어요. I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예, I는 첨자고 이거는 이제 1, 2, 3, 4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자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특히 정수나 자연수인 경우에.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A1부터 A2하고 AN까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집합의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을 키워 쓰고 AI하고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죠? 여기선 지금 이게 약간 오른쪽에 써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칸을 높이를 줄이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어? 네. 이거 자꾸 네. 4번 만에 썼네. 네, 이렇게 쓰면 돼. 유니온 크게 쓰고 AI하고 이렇게 쓰면 돼. I는 1부터 뭐 N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죠.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건 알죠? 더하기 기호. 시그마. 네, 좋아요. 시그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그 강의 노트에서는 이게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쓰면 이게 높이가 너무 기니까, 뭐 이렇게 강의 노트나 이런 거 쓸 때, 교과서나 쓸 때 기니까 그거 좀 줄이려고 이렇게 옆에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쓰냐면은 유니온하고 AI하고 뭐 I는
1부터 n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부등호로. 꼭 등호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노트도 강의 포탈에 제가 올릴게요. 올리고 제가 목요일 밤 아니면은 금요일 오전까지는 그 주에 화목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마 제 이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바둑만 봐가지고 뭐라고 제 이름 치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코미디언 이상준이 나오더라고. 네 뭐 제가 그 정수론하고 확률론은 좀 올려놨어요 일부를.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냥 정수론 이런 거 하면 뜨는데 하여튼 네 뭐 채널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데 여기 여기 가면 게시자 있죠. 게시자 들어가면은 이건 제 거라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게시한 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네 아니면은 뭐 현대대수 이렇게 치면은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제가 포탈에 올릴게요. 뭐 주소 같은 거를 필요가 없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죠. 근데 이 표기법 갖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그젠플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연습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여기서 한번 해보죠. AI는 1부터 i까지의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A1은 뭐예요? 1, A2는 1, 2, A3는 1, 2, 3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AI고 i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유니온이에요. 합집합.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답은 1, 2, 3, 땡땡땡땡땡땡 하면 되겠죠? 네.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 답이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에 1이고 1이고 1, 2, 3이고 해서 다 교집합하면 1이겠죠. 그죠? 그냥 A1이 제일 작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1하고 집합 표시 하면 돼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네. AI는 i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AI들의 합집합은 뭘까요? 네,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우면은 옆에 좀 써보세요. 정말 어렵다 그러면 옆에 그냥 A1이 뭐지? A2가 뭐지? 해서 패턴을 보면은 쉬워요. A1은 뭐예요? 1부터 해서 쭉 다 가는 거고, A2는 2부터 가는 거고, A3는 3부터 가는 거고, 그러면은 뭐예요? 다 합집합하면 뭐가 제일 커요? A1이 제일 큰 거니까 그냥 A1이 되겠죠? 답이 뭐가 돼요? 1, 2, 땡땡땡 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은? 답이 뭐가 될까요? 없다. 그죠? 공집합이 답이에요. 그죠? 맞나요? A1은 1부터, A2는 2부터, 3부터, 4부터 점점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 100이라 그래봐요. 100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A101에 안 들어가잖아요. 100만이다 그러면 어때요? A100만1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조금만 문제를 바꿔볼까요? 이거를 무한대를 n으로 바꿀게요. 이건 뭐가 돼요? i를 1부터 n까지 할 때 합집합 ai는 뭐가 돼요?
요거 n으로 바꾸면 1부터 n까지예요? 네. n까지가 아니고 무한대까지잖아요. 그죠? A1 자체도 1부터 무한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부터 무한대, 2부터 무한대에서 n부터 무한대까지를 합집합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1부터 n이 아니라 1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건 뭐가 돼요? i는 1부터 n까지의 ai는. 교집합은.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얘를 갖고 써보면 돼요. 실제로 A1이 뭐고 A2가 뭐고 A1은 뭐예요? 1부터 무한대, A2는 2부터 무한대 해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N부터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N부터 무한대. 그게 제일 작은 거니까. 그죠? 네. 이런 식의 문제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잘 막 해보고요. 연습 그 숙제 중에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해서 꼭 정리를 하세요. 이 기호를 익숙하게. 이거는 워낙 기본적이고 자주 나오는 거라 여러분이 잘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집합의 표현을 볼게요. 집합을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막 쓰는 게 익숙하잖아요. 뭐 A는 0, 2, 4, 6, 8, B는 0,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우린 익숙한데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록하고 막 이럴 때 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도록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컴퓨터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도 해요.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한테 진 이유가 이세돌 구단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알파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 중국 유럽 챔피언하고도 몇 판 정도의 그거밖에 없었는데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의 지금까지 모든 기보를 갖다가 다 저장을 했고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다 알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 얘기 갑자기 왜 했지? 하여튼 우리가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컴퓨터는 0하고 1을 기록해서 그걸 갖고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불이 들어오면 1, 안 들어오면 0. 그죠? 옛날 진공관 시절의 그 컴퓨터는 그러니까 0, 1을 컴퓨터는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0과 1을 사용해서 집합을 잘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원소가 있으면은 1이라고 주고 없으면 0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예요.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자릿수를 의미해요. 이거 첫째 자리, 그러니까 0, 1의 5자리 숫자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건 첫째 맨 앞자리를 의미하고 요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를 숫자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있으면 2를 그 자리에 쓰고요. 없으면 0을 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 3, 5면 뭐예요? 첫째, 셋째, 다섯째 자리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렇게 되고 둘째, 넷째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숫자 0, 1의 다섯 자리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다 줄 수 있죠. 심지어 U가 뭔지도 알아요. 그죠? 여기 앞에 00이 더 있으면 뭐예요? 6, 7까지 있는 거고. 그죠? 네, U가 뭔지도 알고 A가 뭔지 알아요. B가 0, 네, B가 1, 2, 4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예, 1, 1, 0, 1,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집합을 컴퓨터에서는. 그러면은 위에 요런 표기법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A 합집합이나 A 교집합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 A 합집합 B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데 컴퓨터는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101과 11, 010을 알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숫자로부터 합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릿수를 봐서 둘 중에 하나가 1만 있으면 1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10이거나 01이거나 11이면 두 자리 중에 하나가 1이 있으면 1을 쓰면 되고요. 둘 다 0인 경우만 0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뾰족하게 할게요. 이제는 예,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집합 기호랑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0인 경우는 0이고 나머지 경우 1로 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 다 1인 경우만 1을 하면 되겠죠. 네. 이름 어떻게 돼요? 네, 권지혜 학생이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그죠? 네. 둘 다 1인 경우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기억은 하기 좀 쉽죠. 합집합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뭉툭한 거를 뾰족하게만 만들면 되니까. 그죠?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기호를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도 이제 A 합집합 B, A 교집합 B 이런 거를 쉽게 계산을 해서 얻어낼 수 있겠죠. 네. 여기 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한번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네. A, B를 01, 01 뭐 이런 걸 쓰고요.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계산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같이 볼까요? A는 뭐가 돼요? 10101 그죠? B는 11100 그럼 A 합집합 B는 1110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똑같겠죠. 이건 써놓을게요. 네, 그러면은 A 교집합 B는 1, 0,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